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조금 재밌는, 저로서는 몹시도 중요했던, 이제 삼성증권 PB 연구소 시절과 이제 그 자산 클리닉 센터장 할 때 이거를 했었었어요. 열심히 했었었는데, 그때는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했었고, 회사의 실적과 이제 월급쟁이니까 조직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무튼 기여하려고 회사를 위해서 했던 거고, 이제는 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나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한번 보면, 그때 이제 열심히 증권회사 다니는 사람들 이런 거 시장 운명 이런 거 뭐 많이 하지만, 이 변곡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려오는 곡선이 올라가고 올라가는 곡선이 내려오고, 사람 운도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국가의 운도 그렇고 누구나 다 그렇지 않아요? 이 황금비라는 게 이제 황금 비율이 있는데, 이 황금 비율이 인간 세상하고 맞지가 않아요. 금강비라는 게 있어요. 이 금강비는 한국 사람들이 썼어요. 황금비는 유럽 사람들이 썼는데, 이 금강비는 우리 선조들이 썼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제가 시장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느꼈던 거. 근데 이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잘 활용하시게 되면 뭐 주변 자기 일이나 뭐 집값, 뭐 부동산 값, 뭐 그다음에 자녀들 일이나 이렇게 일이 잘 풀릴 때나 쉴 때나 그 비율이 있어요. 한 10년 잘 됐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야, 내가 30살부터 54살까지 정말 잘 나갔지. 예를 들어서 그럼 33살부터 54살까지 잘 나갔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뭐 24년간 잘 나갔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24년간 잘 나갔으면은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한 24년간 잘 나갔으면 한 16, 그러니까 16년 정도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세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왜 하게 되냐면, 사실은 제가 이제 어제 당구 치러, 오래간만에 친구가 와서 당구 치러 갔는데, 사무실 앞에 있는 당구장 이름이 원래부터 61.5였어요. 그래서 어제는 마침 이제 당구장에 사람도 없길래 그 당구장 주인 보고, 여기 왜 당구장 61.5가 뭡니까? 뭐 와인 가게도 아니고. 그랬더니 61.5가 당구장의 지름입니다. 당구공의 지름이래요. 요즘은 당구공이 작아졌잖아요. 옛날 거보다는 작아졌죠. 공 4개 치는 거보다는 작아졌는데, 그 작아진 공의 지름이 61.5라고 하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골프장의 그 홀의 지름은 108mm죠. 108mm고, 뭐 야구공의 실밥의 수는 108개죠. 만약에 만약에 야구공을 골프공처럼 그렇게 막 구멍을 쳐서 만들게 되면 아주 전혀 다른 공이 하늘에서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1.5라고 그래서 61.5를 딱 쳐보니까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미연준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61.5%, 50bp 0.5% 올린다라는 것이, 그렇게 올릴 것 같다라고 보는 게 61.5%. 그 다음에 지금 뭐 대통령 부인 그 김 여사 논문 재조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61.5%가 다시 할 필요 없다. 그래서 61.5를 치니까 뭐 생각지도 않았던 게 두 개가 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확신을 가졌어요. 61.5라는 것은 당구장이 뭐예요? 자,
이게 이제 61.5인데 이게 황금비와 관련이 있거든요. 1865년에 이제 독일의 심리학자 구스타프가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네 개를 놓고 EBS 매스에서 나왔던 화면인데 어느 게 제일 좋아 보이시나요? 그래서 뭐 저는 10번이 제일 좋아 보이던데 10번은 뭐 상품권이나 뭐 돈 같아 보이기도 하고 10번이 제일 좋아 보이던데 뭐 예전엔 뭐 돈이 그렇게 많이 없었으니까 1865년도에 지폐보다는 다른 게 있어. 어느 게 제일 좋아 보이세요? 1, 2, 3, 4, 5, 6, 7, 8, 9, 10. 저는 뭐 10이 제일 좋아 보였는데 봐서 제일 사람들이 이제 좋아 보이는 거. 편해 보이고 자기가 갖고 싶은 카드. 갖고 싶은 카드. 이런 거를 1865년에 독일의 심리학자 구스타프가 했을 때 답은 7번이었습니다. 이 7번을 선택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편안하고 좋아 보인다라는 거죠. 이 비율이 이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1대 1.618, 1.62. 그러니까 1대 1.618이니까 61.5 근사치죠. 그냥 이렇게 이거를 많이 편안해 보여서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이 황금 비율은요. 물질의 법칙입니다. 이게 이제 자연계에 있는 모든 물질의 구성비가 이렇게 산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조개 안에 이 조개 이것도 그렇고 이게 이제 그리스 때부터 1 더하기 2는 3이죠. 2 더하기 3은 5죠. 3 더하기 5는 8이죠. 8 더하기 13은 21이죠. 13 더하기 21은 34죠.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파이코인 하는 사람들 원래 이제 숫자에 굉장히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 피타고라스 학파처럼 숫자에 대한 굉장히 의미를 많이 두고 있던데 2100만 넘었을 때도 막 이렇게 자랑하고 그랬거든요. 3500만 됐을 때도 자랑도 하고 다음번에 크게 자랑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55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걸 연구소에서 연구할 때 이거로 주식시장을 보고 펀드를 분석했더니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사람은 꼭 물질만이 아니잖아요. 그 영국의 다윈이 진화론을 하면서 완전히 사람을 물질로만 취급을 했고 저 누구더라? 프로이드인가? 그 또라이는 또 사람을 완전히 섹스라는 욕망에 미친 그런 인간으로 봤고 또 많은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의식을 완전히 무시했죠. 근데 의식이라는 건 생각이잖아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지 몸만 가진 동물이 아니거든요. 일체유심조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물질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지. 그래서 이거 안 맞는다. 그러고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니 61.5 여기 나왔잖아요. 제가 적었잖아요. 3구 당구공은 61.5, 4구 당구공은 65.5. 당구가 뭐예요? 계속 이리 튕기고 저리 튕기고 그냥 그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논문집이나 이거 금리 인상 가능성 61.5나 이 사람들이 아는 황금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61.5는 물질의 법칙은 계속 튕겨나가고 확산되고 오직 확산만 되는 거예요. 오직 확산만 되고 팽창만 되죠. 어느 순간 갑자기 멈출 때까지.
당구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당구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저 한국 남자랑 결혼한 캄보디아 여자죠. 스롱 피압이라고. 한국에 좀 연세 드신 분한테 시집 왔는데 그 남편분이 그래도 한 20몇 살 어린 마누라 얻어가지고 당구를 가르쳐가지고 아주 당구 세계 챔피언이 됐잖아요. 캄보디아의 영웅이죠, 스롱 피압이. 아무튼 그렇죠. 당구계의 여제죠, 여제. 그런데 이 황금 비율이라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확산되는 물질의 법칙이라는 거죠. 사물의 법칙. 이걸 나중에 이제 1700년도에 그리스 시대에 이 황금비가 있었고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서 피보나치가 1700년도에 했죠. 이 파이와 이것도 파이예요. 황금비도 파입니다. 끝없이 가는 소수. 끝없이 가는 이거 1.61803 쭉 가는 거 파이죠. 이것도 파이예요. 황금비 파이죠. 3.1 원주율 파이가 아니고. 뭐 컴퓨터 공학 하는 사람들이니까 수비학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금강비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금강비는요,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들이 숨겨버리고 싶었던 루트 2예요. 1대 루트 2. 이 루트 2를 옆으로 이렇게 내리면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1대 루트 2가 되면 그게 1대 1.618이 아니라 1대 1.414가 되죠. 이거를 서양 사람들은 이거를 없애버리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찾아낸 사람을 죽였다라는 소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이걸 적극적으로 썼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포석정이죠. 포석정이 하늘에 별자리 그대로 해놓은 거죠. 이거는 첨성대는 하늘의 견우성 자리를 해놓은 거죠. 이 비율이 이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1.414. 뭐 여기서 뭐 술 먹고 술 뛰어 먹고 놀다가 뭐 백자가 쳐들어왔는데 죽었다가 손 거짓말이죠. 이것도 1대 1.414. 이렇게 서양은 물질에 1대 1.618을 썼는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1대 1.414를 썼어요. 이거는요, 확산이 아니라 가두는 수잖아요. 두 개를 연결하는 수잖아요. 연결. 탁 품는 숫자잖아요. 루트 2는 품는 숫자잖아요. 확산이 아니라 품는 숫자죠. 품는 거죠. 여기 발산이 아니라 수렴이죠. 수렴의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 신라 시대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 석굴암 안에 이 비율도 1대 1.414. 바닥에서부터 부처님 손 있는 데까지 하고 손에서 머리까지가 또 1대 1.414. 온통 1대 1.414의 비율로 이렇게 금강비의 비율로 돼 있죠. 신라시대 때 이랬고 고려시대 와서 우리 부석산 무량수전도 높이 1대 1.414가 정확히 나왔다고 해요. 고려시대만 그랬느냐? 조선시대에도 경복궁도 이게 1대 1.414로 이런 식으로 다 금강비를 굉장히 맞췄다고 해요. 금강비는 물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죠. 사람의 마음. 이거를 이제 제가 예전에 주식시장에서 했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코스피예요. 코스피가 그 코로나 때 1440까지 떨어졌다가 3310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 잘 활용하시면 나중에 정말 젊은 분들 도움 많이 됩니다. 여기서 1440에서 여기까지 올랐었어요. 그럼 3310에서 1440은 오른 게 얼마죠? 1870이잖아요. 개별 종목은 다릅니다. 개별 종목은 굉장히 변화가 커요. 근데 시장 전체를 볼 때나
큰 주식 같은 거 보면 지수 같은 거는 아주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금강비가. 그러면 1870이 올랐어요. 그 오른 거를 1.414 황금비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죠? 1322. 1322만큼만 떨어지면 된다는 소리죠. 3310에서 1320이 떨어지면 1988이에요. 많이 떨어져 봐야 여기까지 한번 다시 한번 여기서 코스피가 뭐 경기가 나빠서 다시 한번 떨어진다고 해도 그냥 여기까지는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추세선도 내려오고. 근데 그 전에 항상 반등을 하죠. 원래 이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반등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계산하게 되면 뭐 비슷한 시점에서 반등 더 내려왔거나 아마 반등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 사람이 움직이는 집단의 마음. 집단의 마음은 금강비로 꼭 그만큼 떨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등을 해요. 그거보다 내려오면 사람들이 달라붙어요. 코스피는 어때요? 아니 코스닥은 어때요? 코스닥은 420에서부터 올랐어요. 1060까지 갔어요. 640이 올랐어요. 640을 황금빌로 나누니까 450이에요. 그러면 1060에서 450이 빼면 608 여기까지 떨어지려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608이면 한 이 정도 되고. 그래서 뭐 이번에 하락은 뭐 어디까지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황금 비율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금강 비율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금강 비율로 나온 저점에서 사면 그건 대박 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대부분 못 사요. 두려움과 공포에 의해서. 가령 여기서 탁 치고 올랐는데 이게 얼마야? 한 580에서 900까지 올랐다. 580에서 900까지 올랐으면 320이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320에서 320 나누기 1.414는 226이니까 920에서 226을 빼면 얼마야? 700이죠. 700 언저리까지 왔었잖아요. 700 언저리까지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등하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반등을 했는데 이거 700 밑으로 더 떨어졌네. 이 금강비 밑으로 떨어지거나 황금비 밑으로 떨어졌을 때 사면 이거는 뭐 완전히 돈을 벌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알아두게 되면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거꾸로 이거를 뒤집어 놓고 계산하게 되면요, 고점 계산도 황금비로 나옵니다. 이거 워렌 버핏 같은 사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뒤집어서 보면 고점도 계산이 가능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령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예요? 이게 420에서 920이면 500이잖아요. 500에 500 나누기 1.618 황금비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300이잖아요. 그러면 420에서 300 더 420에서 300 720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720선까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거 황금비하고 금강비만 갖고도 금강비와 황금비 사이가 사람들은 막 미쳐 날뛸 때고 두려워서 벌벌 떨 때예요. 그거를 냉정하게 뭐 책방에 가니까 옛날에 그 할아버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어느 때가 뜨겁고 어느 때가 차가운지 아냐고요. 어느 때가 뜨겁고 어느 때 차가운지 알으려면 황금비와 금강비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감정에 휘달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저희 연구소에서 이거 한 건데,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 제가 여기서 한번
여기서 계산한 거예요. 여기서 1700선에서 올라가지고 여기서부터 한번 해봤어요. 4800까지 갔어요. 3100 올라갔어요. 금강비로 떨어졌어요. 2240만 떨어지면 돼요. 그럼 4870에서 2200 떨어지면 2630선. 그렇죠? 이 선에서 1차 바닥이 형성이 됐잖아요. 1차 바닥이 형성이 되니까 반등이 되니까 또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계산해야죠. 여기서부터 계산해야죠. 그러면 400부터 계산해야죠. 그러면 4800까지 올랐으니까 4400 올랐죠. 4400 나누기 1.414는 3100이에요. 1700 그러면 4800에서 3100 빼면 얼마죠? 1700. 4800에서 그렇죠. 그러면 3차 그럼 1700까지 오면 되죠. 그런데 이게 지금 1700선이니까 더 떨어졌잖아요. 1700 밑으로. 여기서는 무조건 사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거는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집어던진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과매수, 과매도를 제가 이거를 하는 게 오실레이터, 상대 강도, 금강비, 황금비, 감정을 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파이코인이라는 곳에 이제 파이라는 숫자를 이 사람들이 모토로 달고 나왔길래 제가 관심이 있었는데 한번 뭐 저희 같이 파이코인 공부하시고 저랑 같이 이런저런 세상 공부, 돈 공부하시는 분들 황금비, 금강비 가지고서 각자 한번 공부 좀 해보자고요. 고맙습니다.